자, 사례 3번 쪽은 내부 통제 취약점 사례 문제입니다. 케이스 문제인데 내부 통제 주고 어디가 잘못된다를 코멘트하는 건데 잠깐만 볼게요. 사례 3번 쪽이요. 전반 감사 계획 단계에서 평가 내부 통제, 통제 위험 결과에 상관없이 우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돼 있으면서 내부 통제 취약점 지적해보라는 문제예요. 늘 말씀드린 거지만 내부 통제 취약점 지적하는 문제 나왔을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차피 통제 활동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것을 코멘트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답에 뭘 써야 된다고요? 승인 절차가 미비되었다, 업무 분장이 취약하다, 또는 정보 처리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특히 문서 쪽에 넘버링이 안 돼 있다라든지 적절히 보완하고 있지 않다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물리적 보안 장치가 안 돼 있는 거. 그 다음 성과 검토가 안 돼 있는 거. 특히 물리적 보안 장치에서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은 그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을 장부랑 맞춰보는 비교 검증 절차가 없어도 취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가서 케이스에 맞춰 써주면 돼. 도저히 난 케이스를 보고 못 풀겠다. 그럼 답에 통제 활동이 취약한 걸 써놓고, 아예 답에 써놓고 요 케이스를 거기다 밀어 넣으세요. 그러면 답이 얼추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수험생들한테 내보면 답에 차별화가 크질 않아요. 대부분 통제 활동 취약한 걸로 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실제는. 봐봐요. 서울주의 자금 담당 부서는 김순진 부장과 최순희 과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 김순진 부장과 최순희 과장이 어제 배웠던 어디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자금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우리 어제 배웠던 자금팀. 모든 자금 집행 관련된 증빙 서류를 자금팀에 전달하고 자금팀에서 그 문서에 근거해서 자금 집행을 승인하고 있다. 어제 배웠던 내부 통제 활동을 떠올리세요. 여러분, 자금팀은 무슨 펑션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라 보셔야 돼요. 대금 집행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자금의 보호 기능 수행하는 겁니다. 커스터디 펑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팀에서 승인하지 않았죠. 어제 왜 지출 결의를 승인하는 부서 따로 있었죠. 뭐였어요? 지출 결의 부서. 그쪽에서 관련 증빙 다 취합하고 난 다음에 일치가 되면은 우리 승인된 지출 결의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보냈죠? 만기에? 자금팀에 보내면 자금팀이 그걸 보고 대금 집행을 했다고요. 그럼 승인은 누가 하는 게 맞죠? 자금팀이 아닌 지출결의부서. 지출결의부서라는 말을 따로 쓸 필요는 없어요. 왜? 부서 명칭은 회사마다 다를 거니까. 많은 원사가 쓰고 있는 표현을 갖다 쓴 거지 취약점 쓰라고 한다면 지출결의부서를 쓰는 말을 할 필요 없고 그대로 갖다 써주면 돼. 왜? 자금팀에서 뭘 하고 있는데 자금 집행 해놓고 보호 기능 수행하고 있는데 뭐까지 하고 있다? 자금 집행의 승인까지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뭐가 취약하다? 업무 분장 측면에서 제대로 승인 펑션과 그 다음에 보호 펑션 자체가 세퍼레이트 되어 있지 않다. 그 내용 써주면 돼요. 그냥. 계속 갈게요. 이러한 자금 집행은 서울주가 거래하고 있는 여의도은행의 당자금 및 수표로 지급하고 있으며 미사용된 엄수표 용지 및 발행에 필요한 회사 인감도장은 최순희 과장이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 금고에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고에 접근 가능한 승인권자는 대표이사와 김순진 부장, 최순희 과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 갖고는 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금팀의 안에 들어가서도요. 저 보세요. 자금팀 안에 들어가서도요. 자금팀에 여러분들 과장, 부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미사용된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요? 엄수표가 있고 인감도장이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걸 한 곳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금팀 안에서도 생각해봐. 미사용된 수표를 관리하는 사람하고 인감도장을 들고 있는 거. 이건 수표에 대한 발행 절차입니다. 수표에 대한 발행 측면의 어떤 업무 분장을 봐야 되는데 인감도장은 무슨 펑션이라 봐야 되겠어요? 승인권. 수표를 발행할 때 승인권. 그 다음에 미사용 이 수표, 어음은 뭐죠? 관리. 이걸 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내부 통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순희 과장이 뭘 가지고 있고 미사용된 어음수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뭐 들고 있고 인감도장 들고 있고 그럼 수표 발행할 때마다 얘가 미사용 어음수표에다가 기입하고 들고 오면 부장이 도장 찍어주고 이래야 그 수표 발행과 관련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체크가 되겠죠. 서로. 그 부분이 지적되는 문제인데 뭐 그건 좀 보기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인감도장하고 미사용된 어음수표 용지를 세퍼레이트하게 뭐다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내부 통제예요. 그래야 보호 기능하고 승인 기능이 분리되는 거니까. 그 다음 갈게요. 최순희 과장은 매입 채무와 관련된 대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지급한 이후에 관련 증빙 서류를 미결제된 거래처의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한부 보관하고 있고 사본은 회계부서로 보내서 매입 채무 결제에 따른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결제한 다음에 증빙 서류 미결제된 거래처의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있으며 사본 한 부는 회계팀으로 보내서 매입 채무 결제에 따른 기록을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따진다면 뭐도 여러분들 써주는 게 되게 좋으냐면 이중결제를 방지해서 거기다 지급필 도장을 찍어주는 것도 하나의 내부 통제의 레커멘데이션 사항으로 언급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 김순진 부장과 회계부서의 나도한 과장은 매월 여의도은행에 잔액과 회계부서 작성한 현금 기록을 비교해보면 은행 계정 조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은행 계정 조정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회계팀의 과장과 자금팀의 부장이 하고 있어요. 좋은 내부 통제는 아니죠. 우리가 항상 물리적 보완장치, 물리적 통제에서 얘기할 때 비교 검증할 땐 제3자가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금팀에서 입금한 내역하고 회계팀에서 현금 기록한 내역하고 두 개를 맞춰보는데 담당 부서가 한다?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3자의 검증 절차가 더 효과적 내부 통제가 아니겠느냐. 그럼 어떤 통제 활동의 취약점을 지적하는 거죠? 물리적 통제 장치, 물리적 보완 장치, 그쪽에 제3자의 비교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게 취약점이 될 수 있겠죠. 어차피 답은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 통제가 안 돼 있다, 업무 분장이 안 돼 있다, 승인권이 미비하다 이런 거죠. 지금 전부. 계속 봐요. 최순희 과장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거기 세 줄은 여러분들 어음수표 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거는 여러분들 코멘트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거기에 세 번째 줄 자금부서 김순진 부장과 최순희 과장은 뭐라고 돼 있다? 5년째 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금 쪽에 한 사람이 오래 근무하게 되면요. 보통 우리 인사정책 측면에서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내용만 감사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언급했지만은 오늘 강의할 때 봤지만 성과 보상 체계, 그 다음에 직무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간 관계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봐봐요.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선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말은 되게 좋은 말인데 능력 있는 직원을 뽑는 것은 금방 돼요. 근데 문제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다는 그 말 하나로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 강의 들었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다는 내용에 보통 실무적으로 어떤 내부 통제가 있냐면 자금 핸들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때 보험가입을 시켜요. 이걸 신원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횡령을 해서 도망갔다.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그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하고 그럼 회사가 세이프하게 이걸 가입하게 되면 부정의 개연성이 상당히 준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회사가 구상권 행사하는 거고요. 전문기관인 보험회사가 구상권 행사하는 거고요. 어떤 게 더 철두철미하게 구상권 행사할 것 같으세요? 보험회사가 훨씬 더 치밀합니다. 회사는 나중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신경 쓰기 싫거든. 근데 보험사는 거의 아예 조사계가 따로 있습니다. 집요해요. 끝까지 쫓아간다고. 세상 끝까지. 거기 조사계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전임 경찰 출신들 되게 많아요. 조사계 출신들 보면. 엄청나거든. 그럼 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런 프레셔를 주는 겁니다. 이 정책 자체가. 그러면 부정이 줄 수 있는 굉장히 이게 예방조치가 되거든요, 이게. 그럼 실업보증보험을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가보시면 여러분들 한 곳에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하죠? 직무순환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왜?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죠? 부정을 저지른 다음에 은폐시킬 수가 있다고. 직무순환을 계속 시킨다고. 그게 인사정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인사정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자금팀 보시면 한 사람이 5년째 자금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대. 좋은 내부 통제가 아니에요. 주기적인 직무순환 시켜야 되는 거지. 자, 질문할게요. 주기적인 직무순환, 실업보증제도, 우리 배웠던 통제활동, 5개 키 컨트롤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현금을 그만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영어로 피지컬 컨트롤, 다른 말로 세이프가딩이죠. 세이프가딩. 안전하게 보관하겠다. 뭐에 들어가는 거죠? 물리적 통제예요. 알겠죠? 물리적 통제입니다. 직무순환 시키고 로테이션 시키고 하는 거는 다 물리적 통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보셔야 돼요. 그런 것도 취약점을 언급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신용매출 관련된 대금은 거래처가 직접 송금하거나 영업부서 직원들이 추심, 회수하고 있으며 이게 일단 첫 번째 마음에 걸리죠. 영업부서 직원들이 추심, 회수하고 있다. 자금부서 최순희 과장은 그 현금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은행 입금하고 입금표를 보관하고 있다. 우리 배웠다시피 웬만하면 뭐다? 자동이체 권장. 이러면 랩핑 같은 부정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뭘 맞춰보는 내부 통제가 필요하겠죠? 채권채 맞춰보는 내부 통제 있어야 되겠죠. 웬만하면 자동이체 권장하고. 그리고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은 매일매일 뭐다? 입금하도록 권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권은 상대방에 맞춰보고 그래야지만 우리 랩핑을 미연에 방지 적발할 수 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코멘트하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로 쭉 아마 언급돼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내부 통제 보죠. 창고부서에서는 원재료가 부족한 경우에 담당 직원이
직접 구매 요청서를 작성해서 구매팀한테 구매 요청을 한다. 그럼 우리 어제 배웠던 창고팀이 뭐가 되는 거죠? 구매 요청부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매 요청서를 작성해서 구매팀에 넘기는 건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매 요청서를 담당 직원이 직접 작성해서 구매팀한테 건네준다? 뭐가 없는 거죠? 구매 요청하는 창고 그 책임자의 승인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구매가 뭐다? 조장될 수 있다 배웠지 않습니까? 어제. 계속 구매 요청을 받은 구매팀은 과거에 거래가 있었던 대형 공급처 A, B 두 군데만 공개 입찰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A, B한테만 뭐 주는 거죠? 계속 일감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항상 모든 뭐다 공급처, 이와 유사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공급처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공급처하고의 어떤 커넥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급처 선정에 어떤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처한테 구매 주문서를 발송한다. 뭐 가격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구매 부서에서 수량과 금액 보이네요. 수량과 금액, 입고 예정을 기입한 구매 주문서를 창고 부서에 전달하고 창고 부서에서는 재고받은 즉시 입고 처리와 그 사실을 구두로 회계팀한테 보낸다. 완전 콩가루 회사예요. 무슨 일단 부서가 없어요. 검수 기능이 없죠. 구매 요청팀으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일단 검수 기능이 없고요. 검수 기능을 갖추려면 여러분들 구매 주문서를 검수팀에 보낼 때 우리 수량도 빼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구두로? 입고된 사실을 여러분들 구두로 통보한다 회계팀에? 그럼 회계팀은 여러분들 입고되었다는 기록할 때 뭐가 없어요? 검수보고서 없는 거 이게요. 이해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자료가 입력될 때 입력 자료 자체가 잘못될 수 있는 개연성 되게 많겠죠 이게. 그래서 정보 처리 측면도 문제가 있고 검수와 관련된 절차도 미비하고 뭐 이런 것들 언급해 주면 되고요. 회계팀에서는 관련 매입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뭐 그다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 단락.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 부서는 승인된 자만이 접근이 가능하다. 물리적 통제 잘 되고 있네. 관리자들은 주기적으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케이. 물리적 통제 잘 되고 있고 신원보증제도 아까 말한 거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통제. 재무제표 1에 창고 부서 책임 아래 재고 실사를 하고 재고 수량을 확정짓고 원가 인식하는 실질재고조사법을 쓰고 있다. 우리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내부 통제상 더 재무제표 신뢰성 측면에서 더 좋은 제도죠? 계속기록법을 쓰고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지만 재고 분실 횡령을 막아낼 수가 있죠.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누구 책임 아래 실사한다고 돼 있죠? 창고 부서장의 책임 아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실사는요. 회계팀에 있는 기록하고 창고 부서에 있는 실제 재고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항상 비교 검증 제3장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내부감사인 같은 사람 책임 하에 실사하는 것이 맞는 거지. 창고팀 하에서 실사하게 되면 자기가 횡령하고 난 다음에 은폐시킬 수도 있겠지 이게. 비교 검증 절차가 취약한 겁니다. 물리적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요 마지막 부분은. 그 다음 매출 주문 시 영업부서의 구두통보, 또 잘못된 구두통보. 항상 커뮤니케이션은 문서와 선적부서로 재고 출고가 이루어지며 선적부서에서는 매출 주문에서 영업부서가 승인하면은 바로 출고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죠. 뭐가 없어요? 신용 승인 절차가 또 없네. 선적부서에서 거래처는 재고를 선적한 이후에 1년 번호가 부여된 관련 선적서를 작성하고 적절히 보완하고 있다. 이걸 회계팀에 전달해주고 회계팀은 그거에 근거해서 매출 인식한다고 있는데 이건 잘 안 보였겠지만 여러분 봐요. 선적서를 만들어지면 회계팀에 건네주고 회계팀은 기록할 때 그거에 근거해서 기록하는 건 좋은 내부 통제 맞죠? 근데 뭐가 좀 포인트냐면 서류가 작성되면요. 바로바로 회계팀에 건네줘야 돼요. 언제 건네준다고 돼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전달되고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어떤 문제 생길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12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금요일날이 여러분들 거기에 걸려버리면은 한 며칠치 매출이 늦게 통보될 수 있다고. 그럼 그만큼 매출이 뭐가 될 수 있다? 늦게 잡힐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럼 기간 기속 쪽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서류는 작성되면 즉시 회계팀에 전달돼 주는 게 그게 좋은 내부 통제입니다. 그렇지만 입력 자체가 뭐다? 완전하게 다 들어가겠죠. 적시에 들어가겠죠. 안 그러면 늦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간 기속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들을 언급한 겁니다. 상식적인 내용까지만 써주면 돼요. 알겠죠? 이 케이스는 어차피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수험생들이 내부 통제를 너무 많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시험자 하면 모르는 내부 통제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풀 수 있다? 답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셔야 돼. 알겠죠? 뭐 이런 내부 통제 이것도 기억, 저도 기억하면 유해생들은 너무 오버하는 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내부 통제 활동 취약점 딱 써준 다음에 거기에 그 케이스에 맞춰서 갖다 매치해서 서너 개 쓰면 되는 거지.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10점, 100점 나온 적이 없다고요. 뭐 취약점을 3개 정도 써보시오. 2개 정도 서술해보세요. 그거 한 3줄, 2줄 쓰는 거니까 어차피 배점이 1, 2점이라고. 그럼 어차피 통제 활동 쪽에 보이는 취약점이 한두 개는 보일 거거든요. 그 내용 써주면 되는 거니까 내부 통제 취약점 문제 푸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 쓰지 마세요. 이건 되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넘기고 사례 4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